이런 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거도 없는 루머 하나로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는 거, 그것도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건 진짜 국내 시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주가가 급락하면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죠.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대중의 반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수생 여러분. 오늘은 8월 2주차 시나리오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의 막바지였는데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흘렀죠. 특히 스트릿 컨센을 핑계로 주가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던 종목들도 변동성이 꽤 커져서 솔직히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하지만 과거 경험상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늘 그렇듯 세워둔 시나리오에 맞춰서만 대응했고 덕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져요? 언급해주세요.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마음 저 충분히 사실 이해해요. 걱정되는 마음 저도 똑같이 느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매매를 대신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똑같이 시장에서 부딪히고 그때그때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하는 투자자니까요.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어떤 뉴스가 언제 나올지 제가 다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다만 제 기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고 그 과정을 시나리오 영상을 통해 공유드릴 뿐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요청들이 많아지면 시나리오 매매 영상을 계속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치면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고요. 저 역시 사람인지라 압박이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그게 결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실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정말 이번 주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080원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정규장 종가는 15,68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으며 17,2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 동안은 추가 매수를 안 했고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실적 미스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주가를 크게 눌러버리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JYP도 그랬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혹시 오로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들고 가자. 이 생각으로 장중에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쯤부터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7,000선에서 15,340원까지 단숨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매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쳐서 매도세가 붙었고 그게 도미노처럼 개인까지 번지면서 공포 매도가 나오는 경우, 결국 어떤 경우든 주가가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장 마감 전에 이 정도면 더 떨어질 자리도 많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15,680원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불과 15분 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익의 질이었는데요.
단순 환율이나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미국 자회사의 부채가 크게 줄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요. 순이익과 이익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6% 정도 성장했고 1분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려했던 골프장 사업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반기 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턴어라운드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재무 체질 개선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3분기는 오로라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을 대비한 완구 콘텐츠 수요가 미리 주문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구도죠. 이런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IP 시대에 오로라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좀 해볼까요? SMG 엔터가 있죠. 상반기 영업이익 116억이고요. 현재 시총 6,500억입니다. 오로라 상반기 영업이익 184억이고요. 약 1,700억입니다. 물론 IP의 네임밸류나 글로벌 브랜드력은 다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갭이 이렇게 크다면 시장이 재평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 오로라는 장중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시장 우려를 해소했고 사업구조 개선까지 확인시켜준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접근할 생각이고 특히 3분기 모멘텀을 주목해서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JYP입니다. 주가부터 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81,100원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 종가는 78,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JYP도 참 여러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전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왔죠.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 아침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무려 100만 주 가까이를 던졌는데 아마 컨센 미스라는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거도 없는 루머 하나로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는 거, 그것도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건 진짜 국내 시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이러니까 진짜 국장은 걸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놨잖아요.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JYP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 이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매수를 진행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를 받았어요. 다만 너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 물량이 과해져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주가가 급락하면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죠. 이게 투자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앞에 오로라도 그랬고 이번 JYP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대중의 반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JYP는 엔터 4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고요. K-POP, 전 세계 K-컬처 열풍 모멘텀을 생각하면 충분히 더 기대해볼 만합니다. 공부할 자료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저는 엔터 롱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조정이 더 나온다면 조금씩 더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2,800원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 종가는 5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디어유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원하는 가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라 시장에서 칼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매수를 자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고요. 게다가 요즘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어서 괜히 무리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매수한 물량 그대로 홀딩했고 이번 주에는 매수매도 모두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관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로 7월 말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 눌림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바이오 섹터 주가가 설서히 올라왔고 목요일엔 장중 95,500원까지 찍고 종가는 8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저항 구간이라 일부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겼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ABL 바이오는 언제든 기술 이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기대감이 매수세를 계속 불러오는 거죠. 저는 조만간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 신규 진입할 거였으면 7월 말 8월 초 조정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조정 구간에서 담아주셨을 것 같고 지금 수익을 아마 일부 실현 중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되죠. 특히 직장에는요. 떨어진 자리에서 사야 업사이드는 크고 리스크는 적은 거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네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잡으려면 미리 공부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옆 동네 HJ중공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로 매일 신고가를 찍는데 제 대한조선은 이번 주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지난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갔고 금요일 장중 저점이 깨지는 순간 스탑로스가 발동돼서 바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하락 시 어디까지 밀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날 반등을 기대하며 소량 매수했지만 시장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바로 본절 처리했습니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대한조선은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조선주들만 오르는 거 보면 아쉽긴 합니다. 대한조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 기준입니다. 저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은 전일 저점이 이탈되면 자동으로 손절되게끔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줍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중장기 보유로 바꿔버리고 이게 결국 손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스탑로스를 안 걸어놨다면 손실이 훨씬 더 커졌을 거고요. 대한조선은 밸류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다시 매매할 생각이지만 여러분께는 신규주 단기 스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간접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 투자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잘된 건 잘된 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내 투자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우리가 투자해서 흔들리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결국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길을 찾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잃지 않고 방법을 찾아가는 투자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